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선의 국회의원 정병국. 정책 실천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그에게 붙은 별명은 슈퍼맨.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지역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슈퍼맨 정병국 의원의 하루를 만나본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우리 양평군의 전통시장으로 이름난 양평 5.1장 상인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경로잔치.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가 제공된 이 자리에 국회의원 정병국이 오늘 하루 그들의 아들을 자처했다. 재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해보셨신데요? 이게 그 수박 자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힘드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정 의원은 거창하고 화려한 의정 보고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왔다.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은 민생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지역민을 만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지역구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 정병국의 지론이다. 195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정병국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를 졸라 서울 유학을 감행.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 후 2000년 자신의 고향인 양평에서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해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역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큰 성과를 이뤄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다른 건 견딜만 한데 제일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나 어제 영화 봤다, 또 음악회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고 음악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고 그러던 차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전학년이 그 연극을 단체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정치를 해서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장관까지 하게 됐던 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 경기도 여주, 양평, 가평군의 국회의원 정병국.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사선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권위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어르신들과 흥겹게 어울리는 것도 바로 그의 눈높이 정치의 결과물이다. 저 국회 내에서 맨날 티격태격하다가 오면은 마음들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방향이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안 돼. 참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 정병국 의원이 다음 일정이 있는 여주시로 바쁘게 이동했다.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정 의원. 우리가 직접 면 뽑아가지고 시각장애인 어르신들 대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과 같이 봉사하기로 했어요. 진짜 면도 뽑을 줄 아세요? 여러 차례 했어요. 프로예요, 프로.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가 새로운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이날은 지역 시의원의 주최로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 무더워진 날씨 속 더운 열기 가득한 주방에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이 맺힌 정병국 의원. 사실 정병국 의원은 평소 책 읽기가 불편한 독서 장애인을 위한 독서장애인 도서관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거나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점자 표기 명함을 사용하는 등 시각장애인 복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오늘 맘대로 드시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일한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일한 값을. 마음을 담아서 빼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르신들을 위해 끝까지 배움을 잊지 않는 정병국 의원.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은 늘 진심을 다한다는 그의 다짐을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정치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열심히 요즘도 현장을 다녀요. 정치는 다른데 거창한 구호나 뭐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이 오늘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듣기 위해 나섰다. 선거구 개편으로 여주시가 편입된 이후에 총 700여 개의 리로 지역구가 확대되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읍면 단위 이장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민원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문제점을 듣고 개선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정치하는 기본 제 원칙은 현장 정치, 생활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서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고 현장에 가보면은 답이 나와요. 오늘도 보면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서류상에는 안 된다라고 왔는데 몇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취한 의견과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편지로 추진 경과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쉼터라도 좀 가지고서 노인분들이 잠시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 노인정을 위해서 2억 2천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전세 자금을. 전세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아셨죠? 의원님이 만들어주는 거를 믿겠습니다. 아셨죠? 지역 현안들을 듣고 또 그런 지역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병국 의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지만 평소 그의 소신을 반영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공동대표와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어 지역구 활동 외에도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한다. 그런 정병국 의원을 두고 오랜 시간 그와 함께하며 의정 활동을 보필해온 보좌진들은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 회관에서는 저희 의원님의 별명은 그 슈퍼맨이시죠. 예, 클라크처럼 이렇게 생기신 외모도 있지만 또 정치하시는 면이나 일 처리하시는 면에서 또 슈퍼맨처럼 또 완벽하게 잘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돼서 계속 슈퍼맨이란 별명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병국 의원이 참석한 자리는 정의와 국회의장의 주재로 마련된 인성교육진흥법 시도교육감 간담회. 작년 5월 정의와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인성교육실천포럼이 앞장서 국회의원 101명과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인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각 지자체와 학교가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에서도 적극 반영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애로점들이 있으실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의 폭력 문제, 왕따 문제, 청소년들 자살 문제라든가 결국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의 요체는 사람 됨됨이가 되게끔 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인성이 결핍된 경쟁만 시키는 교육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그 인성교육진흥법의 그 의미고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지역구 내의 한 부대를 방문한 정병국 의원. 병영 문화는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장병들의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독서 훈련이 장기적으로는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병사들이 뭐 책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안 해? 너무 늦다는 거야. 이게 근데 지난 거 본다. 그래서 그걸 더 빨리 해달라서 4번으로 나눠서 넣어줘라. 이게 바꾼 거거든, 그것도. 워낙에 이게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 내무반보다도 여기가 더 시원하고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가 가능한 거예요? 본인 평일에는 저희가 18시에서 20시까지 개방을 하면서 그 원하는 인원이 와서 필요 시에는 그 도서관 안에서 공부 및 그 독서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문제를 군대를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탄탄한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부가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군대 내 가혹 행위 및 폭력 등의 원인을 점검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병무청부터 육군훈련소, 최전방 GOP까지 가리지 않고 현장 방문을 진행해 간부들과의 만남과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희가 이제 3포 시대, 5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대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 또는 여행을 통한 직접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독서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멘토나 그런 제도나 그런 식의 어떤 방향들을 좀 물색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역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때에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범 부대를 정해가지고 독서 코칭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그 부대에 들어가서 독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150개 부대가요. 내년서부터는 그거를 아마 한 300개 부대 정도로 또 늘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대장님 잘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이렇게 열의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회 운동장으로 속속 모였다.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 가진 자리다. 한일 그 의원 축구 교류를 이제 13일 날 시작을 하는데 선수 점검도 하고 그 포지션 이제 결정을 하는 점검전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의원님 포지션이 어딘가요? 저는 내가 초선 때는 센터포드, 재선 때는
이제 윙을 보고 삼선 때는 밀려서 이제 풀백, 지금은 후보. 테니스, 축구, 인라인 스케이팅까지 즐기는 정병국 의원은 모두가 인정하는 운동광으로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회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와 국회 사무처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축구 모임으로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확정된 1997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구성됐다. 이후 매주 수요일 조기 축구를 통해 축구 실력은 물론 동료애를 키워나가며 여야의 정치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의미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들이네요. 훈련을 시키려 훈련을. 똥개 훈련 받다 나왔어. 아 이거 정말 재밌네요. 몇 분들은 아주 굉장히 잘 뛰시고 놀란 거는 스피드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스피드는 연세 드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하면 굉장히 줄어드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경기 당일. 빨간색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의원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여자 의원이 공을 잡으면 언터처블, 아무도 못 만진다. 아무도 공을 못 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면 아무도 방어 안 한다 그러던데 그것만 믿고 왔는데요. 일본 의원을 맞이하러 간 정병국 의원. 일본チームの方々心配してました。勝てるんだろうか。 큰 소리로 웃으며 맞이하는 정 의원 덕분에 일본 축구 외교 추진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역시 미소가 가득하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대화를 단절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비록 해결돼야 될 난제는 있지만 그 당장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화는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죠. 바로 이런 그의 소신 덕분에 오늘 양국 의원들이 9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뜻깊은 경기를 응원하는 박수 속에 입장한 선수들. 경기 전 페넌트 교환을 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1998년에 시작된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 대회는 총 7번의 정기 대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의원 외교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해왔지만 2006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약 없이 중단됐다. 그리고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정병국 의원이 재개 의사를 타진해 성사된 만큼 한 골 한 골이 꽉 막힌 양국의 현실을 돌파하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주었다. 이게 지금 다 팔아 이렇게 이게 피멍이야 이게 다. 이거 해놓은 여기도 다치고 양쪽 다 다치고. 경기는 평소 정기적인 경기로 여야 간의 호흡을 맞춘 한국 의원팀이 8대4로 승리. 이로써 한국 의원팀은 이날 경기를 포함해 일본 의원팀을 상대로 8전 5승 2패 1무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승리보다 값진 것은 오늘의 만남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에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기에 참여한 의원 모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다. 아니 뭐 아주 재밌고 예상대로 딱 들어맞아가지고서 아주 일본 선수도 서운해지도 않게 또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아주 오늘 게임 좋았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단절됐던 한일 간의 대화가 다시 복원이 되길 바라고 또 하루속히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슈퍼맨 정병국 의원.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아이들은 좋은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정병국 의원은 오늘도 힘차게 뛴다.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